이게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 이런 방송을 하면은 돈 받고 호텔에서 우와 이 호텔 최고야 이런 방송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간애가 갔다 온 거 플러스 일본 사람들의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제가 일부러 알려드리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가기 전에 알아둬야 할 좋은 호텔 고르는 법이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뭐 일본 정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생방송이라든지 유튜브 댓글에서도 정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의 뭐 어디 지역을 가는데 어느 호텔이 좋아요? 라든지 제가 어디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여기 괜찮나요? 라든지 대충 그런 질문을 꽤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예. 이게 예를 들어 뭐 여행 사이트라는 그런 데 있잖아요. 예약을 할 때는 이게 뭐 삐까번쩍하게 있잖아. 기가 막히게 해놔. 그런데 이제 호텔 막상 가보면은 야 이거 짐을 풀 수가 없다 야. 방이 쥐콩만 해가지고. 예,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꽤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가격이라든지 뭐 이름만 봐서는 이게 감이 안 오시는 이게 어떤 호텔인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 일본의 이 호텔 어떤 호텔을 골라야지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한 여행을 할 수 있을까를 제가 좀 오늘은 좀 저가격대 흔히 말하는 일본에서 말하는 비즈니스 호텔을 중심으로 조금 그 이상 브랜드까지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일본 호텔의 기본 중에 기본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호텔을 아마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실 때 한국에서 뭐 네이버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아고다 아니면 뭐 이제 라쿠텐 트래블 이런 데서 아마 예약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데 호텔에 예약을 하더라도 그냥 그 호텔에서 제공한 그림 있잖아. 광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쥐콩만 헤아를 이제 이따만한 운동장처럼 보이게 하는 예, 그런 그림이라든지 우리 호텔은 엄청 멋있어로 하려고 했는데 캐리어 끌고 가서 딱 보면은 호텔을 못 찾아. 이게 어디야? 이러면 이제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무슨 호텔이래. 라든지 그런 경우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호텔 이름만 봐도 이거 진짜 제대로 된 호텔이야? 이거 일본 사람들도 자주 가는 호텔이야? 그건 모르잖아요. 일단 대한민국 분들이 이제 일본의 호텔을 찾을 때 제일 많이 찾으시기 이런 비즈니스 호텔일 겁니다. 참고로 일본 사람들도 기본은 비즈니스 호텔이요. 언뜻 보더라도 좁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 이 비즈니스 호텔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장르가 갈립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체인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 있는 호텔 체인 목록이거든요. 이 정도로 일본의 호텔 체인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 중에서도 좀 유명한 어느 정도 이제 있잖아 일본 사람들이 인지도가 있는 호텔 체인이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여러분 그 3대 비즈니스 호텔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중에서 도요코인이라고 불리는 호텔입니다. 이거 선생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있겠네요. 그렇죠. 대한민국에도 이 도요코인이 진출해 있죠.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도요코인이 비즈니스 호텔의 정석이에요.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제일 기준이에요. 맞습니다. 제일 기준입니다. 도요코인이. 대충 이제 11평방미터에서 13평방미터 안에 방이 나옵니다. 4평 정도 되겠네요. 호텔방이. 예, 전용 면적이.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좁죠. 좁아서 오상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예를 들어 여행 가방을 들고 가서 이 방 안에서 펼친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공간이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 대상이 여행객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호텔. 그렇죠. 이 도요코인에 묵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맨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여행 캐리어라 해봤자 대충 이런 거 기내용 캐리어 있잖아. 여기에다가 위에 있는 이 서류 가방 얹어가지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해외여행객들은 예를 들어 좀 큰 가방 있잖아. 이런 캐리어 좋아하잖아요. 당연히 그건 펼칠 수가 없지. 왜? 그런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호텔이 아니니까요. 대신 뭐 비즈니스맨들이 묵기에는 정말로 최적의 장소라고 말하는 게 이 토요코인입니다. 그러니까 3대 호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토요코인이 구분되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무료 조식입니다. 이거 아마 토요코인 묵으신 분들도 아침밥 공짜라서 묵으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럼 비즈니스맨은 역시 아침 먹고 그 출장 가야 되니까 회의 가야 되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라고 느끼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요코인이 아침을 공짜로 주는 데는 여기는 일본 문화에 기인을 합니다. 어디까지가 경비야? 출장 중에 사용한 비용 무엇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숙박으로 출장에 발생하는 숙박비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식사비는 스스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셀러리맨 입장에서요. 출장을 가. 호텔에 묵는 일반적인 숙박까지는 비용을 줘요. 근데 예를 들어 일반 그냥 호텔 4성급, 5성급에 조식 포함으로 예약을 해. 그건 안 돼요. 그냥 숙박만 경비 처리가 돼요, 일본은. 예. 그러니까 조식을 따로 포함시키는 추가 금액을 줘야 돼, 숙박에서. 그런 플랜은 일본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즈니스 호텔들은 생각을 하지. 숙박비만 내고 숙박을 하더라도 공짜로 아침 식사를 준다는 거예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숙박비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스타일이 일본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도요코인인 거예요. 참고로 이 도요코인은 그리고 하나 더 특징이 있는데 역 주변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 지인 중에서 이 도요코인에 광팬이 있거든요. 핫도리상이라는 제 일본 지인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는 도요코인만 갑니다. 전국에 있는. 왜? 제가 물어봤어요. 핫도리상 왜 당신은 도요코인만 갑니까? 라고 하니까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도요코인은 성수기 비수기 개념이 잘 없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일본에서 호텔도 옆에 행사가 있어요. 아이돌 콘서트가 있어. 아니 뭐 야구 시합이 있어. 이러면은 그때마다 주변 호텔이 가격을 올립니다. 이벤트가 있으니까. 근데 도요코인은 그걸 잘 안 해요. 기본적으로 제일 비쌀 때랑 쌀 때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도요코인이 유일합니다. 일본 호텔에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도요코인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3대 비즈니스 호텔 중에 두 번째 루트인 호텔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이건 일본에서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분들에게 별로 안 유명할 거예요. 이 호텔 또한 기본적으로는 도요코인이랑 비슷합니다. 예. 근데 도요코인과 차이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호텔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일단 위치입니다. 아까 제가 도요코인은 역 주변에 있다 했잖아요. 이 루트인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 있어요. 흔히 말하는 교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텔은 거의 대부분이 차로 출장 가는 일본 셀러리맨들을 유혹하는 호텔이에요. 아까 말한 도요코에는 주차장이 없거나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차 타고 예를 들어 거래처 돌아 이러면 도요코에 못 가. 그런 당신은 루트인을 가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여기도 또한 그런 식으로 짜여지는 호텔입니다. 이 루트인은 여러분 비즈니스 호텔 중에서는 상급에 속합니다. 아니 왜 상급에 속해? 뭐 방이 넓어? 그것도 아니에요. 방은 도요코인 정도로 좁은데 여기도 대신 서비스가 다양합니다. 루트인은. 공짜 아침밥이에요. 근데 여기는 좀 종류가 다양하죠. 공짜인데. 좀 도요코인보다 좋은데? 뭔가 그림만 보더라도 아니 이게 진짜 공짜야? 라고 느끼잖아요.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호텔 가격은 조금 비싼데 그만큼 아침밥 공짜가 좀 풍성해요. 마치 돈 내고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근데 분리시키면 되지. 분리 안 시켜. 왜?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출장 비용으로. 우리 회사는 하룻밤 잘 때 한 10만 원까지 가능해. 우리 회사는 한 7만 원이야. 7만 원이면 도요코인 가는 거고 10만 원까지 가능하면 루트인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중소기업, 대기업 사람들 출장 가는 그리고 차로 출장 가는 그런 루트에 따라서 우리 와서 아침밥 맛있게 드세요.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루트인은 많은 호텔들이 어떤 걸 갖고 있냐? 천연 온천. 와우. 그렇죠. 루트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외에 있다 보니까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에 목욕탕도 만들어두는 거예요. 이것도 일본 비즈니스 호텔의 특징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목욕탕 있다. 도요코에는 목욕탕이 없습니다. 대신 그만큼 가격이 조금은 비싼데 뭐 오차범위죠. 기본적으로는. 예. 그리고 자 이제 세 번째 일본의 3대 비즈니스 호텔 중에 원래는 여기가 3대가 아니었는데 정말 요 근래 한 10년 20년 사이에 치고 올라온 호텔이죠. 아마 대한민국 분들도 아마 많이 아시는 그 호텔인데 아파입니다. 일본에 있는 분은 누구나 아는 호텔이네요. 그렇죠. 호텔 수는 넘버원이에요. 예, 아파 호텔은. 대신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립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방이 제일 좁아요. 거의 일본에는 거의 모든 비즈니스 호텔보다 방이 제일 좁은 데가 이 아파 호텔입니다. 기본은 좁은 대신에 아파 호텔의 장점 중에 하나죠. 물량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한 도요코인보다 여기에 가까운 호텔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아파 호텔은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호텔을 사들여가지고 그 호텔의 간판을 아파로 바꾸고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일본이 아까 다른 루트인이라든지 도요코인과 다르게 호텔마다 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아파 호텔이고 이런 넓은 방도 아파 호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뭔가 달라요.
그리고 요즘 목욕탕도 없는 데도 있네요. 그렇죠. 있는 목욕탕 호텔도 있고 없는 목욕탕 호텔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조식은 여기는 따로입니다. 조식 공짜 아닙니다. 아파호텔은. 그러니까 아파호텔은 비쌀 때 1박에 우리 한테 2~30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주변에 콘서트라든지 행사가 있으면요. 근데 아무것도 행사도 없고 조용해. 그러면 한 1박당 4만 원, 5만 원 정도까지 떨어져요. 그게 엄청나게 플렉스하게 움직입니다. 아파호텔은. 예. 그게 좀 심해요. 이 3대 비즈니스 호텔 체인 말고도 일본에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호텔 체인이 있거든요. 진짜 많이 있어요. 예,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박간애가 자주 가는 비즈니스 호텔 체인은 그렇죠. 바로 이 도미인입니다. 여기도 정말 유명해요. 그렇죠. 이 도미인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좀 더 이제 목욕탕에 힘을 준 그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맞습니다. 안에 사우나도 있고 약간 노천탕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도미인의 특징이에요. 도미인도 뭐 방은 비슷하죠. 좁습니다. 이제 도미인은 이제 뭐 아까 말한 온천 위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거죠. 라면 주는 거. 근데 무료라고 하기에는 뭐 숙박비에 들어간 거예요. 아침 공짜 아닙니다. 대신 아침 비싸요. 도미인은. 예. 이것도 비즈니스 호텔이다라는 거 중에 하나죠. 특징적인. 그렇죠. 일단 공짜로 뭔가 음식을 줘야 된다. 옛날에는 제가 정말 여기를 많이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가격대가 미쳤어요.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일본에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해외 사람들이 일본의 호텔을 검색을 할 때 일본 하면 핫스프링, 온천이 유명하잖아 라고 해서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걸 넣어서. 근데 도심부에 온천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미인은 천연 온천 도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사람들에게 인지가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본에서 인바운드 해외 관광객들이 저기는 온천 호텔인가 보다라는 식으로 인지를 해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해외 관광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해외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일본 엔 저잖아. 그러면은 도민 입장에서도 가격을 올리더라도 해외 사람들에겐 그게 싸 보이는 거예요. 가격을 올려. 그래도 예약을 해. 가격을 올려. 그래도 예약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도민이 평균적으로 가격이 도요코인의 2배입니다. 예. 도요코인의 2배. 와. 일반적인 비즈니스 호텔 가격대를 넘어섰어요, 여기는 이제. 그 정도까지 가치는 없거든요, 솔직히. 코로나 이후부터 많이 가격대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들이 오고 나서부터 바뀌었어요. 대신 뭐 가격이 저렴할 때는 도미인이 최고입니다. 그건 맞아요. 쪼매난 호텔이랑 비교했을 때 10,000원, 20,000원 정도 차이다. 그러면 도민 목욕탕도 있고 그렇죠. 그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좋아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아니면 우선 그럼 여기가 비즈니스 호텔은 알겠는데 그럼 나는 저는 좁은 이런 좁은 방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보다 그래도 조금은 넓은 어느 정도 캐리어 가방을 펼 수 있는 그런 데 묵고 싶다. 아, 중요하네요, 정말. 그런 방은 좀 없을까라고 궁금해 하시지 않습니까? 일본에 철도 회사들이 운영하는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JR 호텔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일본의 소테츠 호텔 시리즈가 있습니다. 예. 이거 참고로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게이안 호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이 유명하죠. 도쿄 호텔. 여기도 철도에서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철도회사는 비즈니스급, 시티 호텔급, 럭셔리급까지 많이 운영을 해요. 이 안에서 굴리려고 하는 이런 호텔도 있는데 근데 이 안에서 좀 저렴한 것들조차 아까 말한 도요코인이라든지 그런 일반 비즈니스 호텔 체인보다는 좋아요. 자, 그리고 철도에서만 이렇게 호텔 장사를 하나요? 아니죠. 일본 부동산 회사들도 호텔 장사를 합니다. 예. 일본 스미토모 부동산이 하고 있는 빌라폰테인이라는 호텔 장르인데 여기는 좀 이제 도심에 많이 있어요. 스미토모 재벌 계열 호텔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미토모 부동산뿐만이 아니죠. 미쓰이가 하고 있는 미쓰이 가든 호텔. 여기도 미쓰이 부동산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재벌계 부동산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호텔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호텔 가격은 여러분 아까 말한 도미인도 뭐 2~30만 원 갈 때가 있기 때문에 가격대로는 일본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 좋은 호텔도 비수기 땐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급이 중요한 겁니다. 도요코인급, 루트인급, 아파호텔급, 도미인급, 뭐 아까 말한 철도회사급, 그리고 재벌 부동산 회사급 있잖아. 이게 급으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보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 퀄리티 오케이 라고 느끼는 게 많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아까 이제 철도회사 분류에도 들어가지만은 그걸 좀 떠나가지고 일본 유명 호텔 체인이 하나 있죠. 이건 아마 대한민국 분들 많이 가시죠? 프린스 호텔입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좋은 호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그렇죠. 일본판 5성 호텔이 유명한 게 뭐 오쿠라 호텔,
아니면 호텔 오타니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프린스 호텔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예. 기본적으로 유명한 건 그 3대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비싼 호텔은 여러분 저희 방송은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안 그래?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방송 볼 일 없잖아요. 그죠? 비싼 호텔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본인 알아서 찾아가면 되는 거고. 예. 이름만 기억하시면 프린스, 오크라, 오타니. 아, 일본에서는 좋은 호텔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름은 예. 그 잘 알고 있는 호텔이구나. 예. 그런 식으로 느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아마 이거 보면서 오산 이 호텔은 어때요? 이 호텔은 어때요? 이번에 안 나왔어요.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유명한 거 플러스 저희가 다니는 거 이거를 좀 몇 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걸 픽업해서 그렇죠. 알려드렸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게 한국도 그렇지만 너무 그 관광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게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이런 방송을 하면은 돈 받고 호텔에서 우와 이 호텔 최고의 이런 방송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바카네가 갔다 온 거 플러스 일본 사람들의 인식이 있잖아요. 일본에서 분류 아까 말 3대 호텔 이런 거. 그런 걸로 제가 일부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정보를 얻었을 때 저 정도 급은 저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 왜냐면 저희도 예를 들어 호텔에서 돈 받고 하면은 영혼을 팔 수도 있죠. 근데 오늘은 그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혼을 아직 못 팔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호텔 얘기 안 나왔는데 이 방송 보시는 관계자분들 그렇습니다. 입금만 되면 저희도 영혼을 팔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박간이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콜미 베이비 예 항상 기다리고 있는 오픈한 그런 방송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그 정도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이게 그나마 일본 여행을 뭐 검토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어디를 예약해야 될지 모르겠어. 요즘 블로그부터 이래가지고 너무 뭡니까 광고 받는 게 많으니까 라는 분들에게는 조금 그래 좀 객관적인 내용이니까 이게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